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간의 순매수에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222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며 68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 루머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백신주와 마스크주 등 주요 테마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주요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알짜 펀드마저 운영을 못해 다른 운용사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손 E&A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CJ E&M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을 멋지게 장식해 주실 특별한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평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데요. 이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여러분, 공포에 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요, IT 수요에 대한 회복세는 여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주목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왼편에 보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시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남색, 이 남색 선이 바로 외국인의 선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3,454억 원으로 삼성전자를 국내에 상장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접근을 했더라라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살펴볼만 하겠습니다. 5번째로 많은 순매수의 그룹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역시 2월 10일로 올라오면서 671억 원 가까운 모습까지 순매수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좀 과도하게 조정받은 종목 그런데 IT 수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워낙 두툼한지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뒷받침하는 IT 대장주는 계속해서 잘 갈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매수세가 모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도주 장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인싸 소식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은 역시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질주를 했던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덕을 보는 국내 관련주들 오늘도 굉장히 크게 가져갔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정말 뜨거운데 관련주들 연일 신고가 행진하고 있어요. 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죠. 이 테슬라의 호실적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미국 시장에서요.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에버레스트를 능가하는 그러한 능선을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2020년 2월 들어서 최고가까지도 터치를 해내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트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있어서도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호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유럽연합의 전기차 확대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항상 호재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들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올 초부터 연이 사상 최고가 경신 중인 삼성 SD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추세선이 바로 삼성 SDI의 추세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쭉 올라온 모습도 역시 테슬라의 주가와 비슷하게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도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변동성 크게 그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까지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사실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있어서 호재도 있었죠. 에코프로비엠과 차세대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할 것이다라기도 했고 또 BMW와 협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테슬라가 파나소닉과의 2차 전지 독점 공급 관계를 깨고 또 LG화학과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리게 되면서 결정적인 호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2차 전지 말고도 2차 전지 부품, 2차 전지 소재 이러한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갈게요. 살펴보시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증시 사실요. 코스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13일에는요. 옵션 만기도 증시 흐름의 주요 변수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증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리스크에 따른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유의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했고 아울러 13일에 있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투자 동향이 지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급을 좀 예의주시해봐야 한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 한번 예의주시해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장 대응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환불해주느라 돈이 없다.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다름 아닌 항공업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 이어지면서 항공주들 눈물을 뚝뚝 흘렸었는데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과 동남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 동남아 노선까지 뚝 끊기게 생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 부담은 더 커졌고 조금 환불해주느라 돈이 없다라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제 상반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게 불가피한데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타난 건데 이전의 전염병 사례가 확산 1,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객 수송량이 저점을 기록한 뒤에 4, 5개월 이후에는 그래도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업계 하반기에 들어서는 올라올 수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지켜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장 인하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도 IT 관련주들에 매한 믿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고공행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등이 여전히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옵션 만기일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환불 이슈로 항공업계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자, 참 궁금한 이슈, 알고 싶은 이슈가 많은데 이 중에서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 봐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조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매수세라든지 수급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 하위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충분히 갖췄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의 지속으로 이제 굉장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그동안 보면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시적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중장기적 상승 추세를 좀 거스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증시에서도 이 IT에 관련된 섹터
섹터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주 증시는 일단 감염병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세가 이제 점점 둔화가 되면서 또 완치자가 증가가 됐었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 전염병이 또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는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중국의 또 공장 가동 중단과 이 수요 침체 등 여파가 이제 세계 경제에 좀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라든지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이제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좀 사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뭐 단기 변동성에 크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 추세로 좀 보시고 이런 공포에 산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울린다라고 보는데요. 뭐 단기 경제 충격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뭐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 정책 등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증시 우상향 방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좀 보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주도 섹터인 또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IT 종목 특히 이제 과대낙폭주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보는데요. 또 이번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I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번 또 전염병 이슈로 오히려 또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IT 관련주들을 또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빨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힘스. 네, 힘스는 또 이제 OLED인데 이제 IT 정보기술 관련주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도 약 한 4% 가량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2019년 3, 4분기에 걸쳐서 또 중국 이 패널 메이커들의 또 플렉서블에 대한 OLED 투자가 굉장히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도 또 해당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약 70% 이상 또 확보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2020년에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그에 비해 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굉장히 좀 낙폭 과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런 낙폭을 이용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정고점까지 노려보셔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힘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요, 이거 좀 안타까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수수료도 안 받고 뭐 항공업계, 여행업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이거를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지금 조금 종목 교체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반등 줄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항공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달 23일에 또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에 이 한중 노선 운항 편수는 2월 둘째 주까지 또 이제 약 70%까지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에 당연히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중국 정부의 추가 지역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경우에 이 한중 노선은 더 심각한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또 중국은 또 후베이성 이외에도 약 14개 지역을 또 추가 봉쇄 조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항공주들이 앞으로 받을 타격이 조금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여행 심리 위축 등으로 이 홍콩, 마카오는 물론이고요. 또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등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항공 위축이 확산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이 항공력의 감소가 뭐 2003년 사스라든지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회복할 때까지 최소 이제 6개월 이상은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때 이제 항공 수요를 회복하는데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감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한 차례 좀 꺾여도 이 여행 심리가 단기간에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게다가 이제 항공주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또 보이콧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지난해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 올해 중국까지 항공기 운영에도 이런 차질이 생기면서 대다수 항공사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이 동남아시아로 가는 이 주력 항공화물 시장의 붕괴에도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항공주는 조금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안정적일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적일 때까지 지켜는 보는데 사실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고 또 장기간 회복이 좀 불가피하다,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지금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접근하기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최저점 갱신까지 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기서 저는 기술적으로도 좀 전 저점에 이제 지지를 하는지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좀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좀 TA항공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작년 이번에 보시면은 일본 화이트 리스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단기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접근하시기는 위험하다라고 좀 보겠고요. 여기서 향후 이제 6개월간의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를 지켜보시고 이 저점 지켜주고 반등 시에는 매수 이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탈 시에는 아마 이번 연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까지는 관망 태도를 좀 유지하시고 이제 그때 매수를 해보셔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네. 티웨이 항공을 예를 들어서 차트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개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머니W의 하이라이트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면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과연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스탁세일즈 보면서 저희와 함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오늘요, 이슬이 전문가께서요, 종목 상담 대잔치를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숨겨왔던 나의 종목 고민들 오늘 한번 다 풀어 헤쳐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어디로 문자 보내면 되는지 저희가 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띠링띠링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저희 쪽으로 문자 주시면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 종목 상담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많은 분들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빨리빨리 연락 주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저희 어제 또 연락 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무료 방송한 것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추첨 진행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세요.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238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자동매매,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과연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AFW를 가지고 와주셨죠? 맞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가지고 오신 이 종목 10% 넘게 뛰어오르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와, 이슬이 전문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힌트부터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명성 TNS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110% 계속해서 고공행진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에이스테크가 2위이네요. 자, 그리고 3위는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자, 4위 후성, 5위 수젠텍까지 지금 쪼르륵 수익률 계속해서 짱짱하게 챙겨가고 있는데, 자, 이 같은 장세,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오늘 또 픽해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들고 나와주신 종목은요, 다름 아닌 5글자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와, 오늘 교육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에듀테크에 있어서 굉장한 시장성을 자랑하고 있는 교육주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습까지 전 범위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독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교과적인 학습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을까요? We Are Lie 하면서 쌩님 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에 나왔던 예서 엄마가 광고 모델로 또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주로서도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유상감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올랐던 모습도 있었는데 왜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탁세이즈 종목 이후에요. 종목 고민 아주 대단하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전화와 문자 놓치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스탁세이즈 이수리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 바로 웅진 싱크빅입니다. 이 웅진 싱크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대표적인 교육주판 관련 회사거든요. 최근에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 학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와, 이제 AI가 교육업계라도 들어온다니까 놀라운데 웅진 싱크빅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아주 좀 좋습니다. 네. 일단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이제 적용이 더 된다면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만 있다라는 정도고요. 사실 그 몇 년간에 이제 굉장히 그 저출산 문제로 교육 시장 또한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 저출산 추세로 인해서 또 침체한 이 사교육 시장에 또 AI가 굉장히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웅진 싱크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학습 능력과 진도에 따라서 이런 개인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이 AI 서비스가 앞으로 사교육 시장 판도를 좀 바꿀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기존 수익 모델이었던 이런 그 방문교사 조직은 또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또 AI 교육 서비스의 학습 관리자로 또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간을 좀 대체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이 기업이 생존을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책 중에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사라든지 사람을 좀 대체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찍어서 맞춘 정답도 다 찾아낼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제 오답을 낸 뒤에 개념 정리라든지 또 힌트로 되돌아가는지 또 틀린 문항에 대해서 몇 차례나 또 제시도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콕 집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이제 찍어서도 AI가 발견해내면은 우리 학생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교육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생겨 나가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방문교사라든지 이런 일자리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액으로는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웅진 싱크빅 AI 기술을 접목해서 진단부터 또 문제의 여러 가지 오답까지도 정리를 알아서 해주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습 지도하시기도 편하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학습 교재들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웅진시크비도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봤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콘텐츠 그리고 AI에 대해서 디지털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학교 공부부터 교과, 필독서 필요하죠. 거기에 특별학습, 보충학습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가 워낙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AI가 개인별로 맞춤학습으로 제공을 딱딱 해주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웅진시크빅이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로 초등학교의 콘텐츠를 한다면 다른 학습 교재들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이들 교육업체의 최대 격전지는 아마 이제 그 초등생 시장인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 오프라인 그 학원으로 편입되는 그 중고등학생 대신 초등학생은 이제 홈스쿨링 비중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인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초등학생은 좀 디지털 기기로 이 학습을 한다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좀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흥행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교육업체인 뭐 아이스크림 홈런과 또 밀크티가 각기 또 회원은 10만 명 안팎으로 또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 과목을 또 묶어서 이 디지털 단말로 제공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교사가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이라든지 유선, 디지털로만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종이학습지가 또 과목별 2만 원에서 4만 원대에 그친다면 이 전 과목 디지털 과정은 월 10만 원대 초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매출액 증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또한 2010년 전후로 이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그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좀 어렵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에도 굉장히 좀 알맞는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애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시장에 익숙한 학생들이긴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웅진시크빅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를 노하우를 개발해서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뭐 초등학교까지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보내기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웅진시크빅이 뭐 AI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잘 하다 보니까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오늘 조금 윗골이 단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또한 네. 뭐 현재 시장 흐름에 맞는 이런 테마성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좀 휴업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이제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 온라인 교육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또 그 코로나 감염증 확산 속도에 따라서 이 휴업하는 학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 수요도 좀 덩달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지난 7일 기준으로 이제 전국의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 특수학교 중 개학을 연기하거나 또 휴업에 들어간 곳이 이제 총 647곳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불가피할 경우 이제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또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이제 향후 휴업 학교 수는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학습에 대한 수요가 또 있으면서도 일부 업체의 경우 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또 연계된 이런 콘텐츠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단 테마성까지 보유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멘텀과 테마성 지금 둘 다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성장성 둘 다 갖춘 종목. 웅진시크빅 하니까 스카이캐슬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맞나요? 비슷하게 따라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 웅진시크빅 자 따르라 그러면은 이끌어줄 것이다. 정말 열심히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웅진싱크빅 저와 함께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술 전문가가 왜 웅진싱크빅을 가지고 왔을까? 짜잔,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싱크빅이라고 하면요. 뭐 옛날에 우리 생각했던 종이로 매달 이렇게 구독처럼 문제 푸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요. 이제는 AI가 또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도 AI와 접목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자, 기술이 함께하는 그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모멘텀, 웅진시급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육으로서의 짱짱했던 시장력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교육 시장의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초등 디지털 학습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이제 디지털 단말기랑 너무너무 친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웅진신급이 시장성도 굉장히 튼튼하고, 자, 그리고 디지털 단말기에 익숙하게 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져가게 되니까 웅진시급에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혜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뭔가 어딘가를 아이 보내기 조금 학부모들께서 우려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는 선생님과 화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AI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온라인 교육 반사이익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점쳐지게 되면서 웅진시급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또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오늘 장에 있어서 물론 이슈가 있었어요. 유산감자. 유산감자 이슈가 있게 되면서 많이 갭상승했던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엔 시초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고점 많이 달고 떨어지면서 파란색으로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선 재료들이 주가에 선반영된 건 아닌지, 그리고 다시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요거 가지고 오신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본 종목군이라 오늘 굉장히 좀 뜬금없이 한번 굉장히 크게 튀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12월 이래로 2달 동안 조정을 받던 종목군인데 일단 오늘 한 차례 튀어줬다는 것은 사실 조정 이후에 좀 단기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수급이 굉장히 강했으나 오후에는 또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대표적인 그 정강 후약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얘기는 곧 당분간 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좀 돌입할 수 있다는 징표인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분할 매수하기는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2,500원부터 분할 매수 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또 단기점 탈환 구간인 3,000원까지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신급액에 대해서 이수 질문에 이제 고점 달고 하락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상승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막 채널 돌리셔서 가격 전략 못 놓쳤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올랐던 이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랑은 사실 좀 무관합니다. 일단 유산감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개별 이슈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추후에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2,500선까지 그 조정 줄 때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일봉상 굉장히 좀 난잡해 보이지만 이게 월봉으로 좀 한눈에 보시면 사실 단기 바닥은 이미 좀 형성이 되고 천천히 양봉이 만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구간까지는 조금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고점, 탈환 구간이 일단 3,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봉의 시그널이 마구마구 보인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웅진시급이 가격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봉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시초가 그대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손절 라인은 3,000원, 직전 고점 부분이 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2,100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웅진신급이 접근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웅진신급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오시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예, 그 NC소프트요. 아, NC소프트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3만 3,232원에 네. 예, 비중 40%예요. 네, 53만 3,232원에 비중은 40%인데 그래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 매수가보다는 높은 가격이네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요. 네. 일단 그 종목이 너무 좋은 거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계속 이제 최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또 매도를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고점 탈환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조금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치 이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단기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정을 한번 크게 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아예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 60만 원에서 57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크게 해줄 때 재진입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량한 회사죠. 특히나 이제 뭐 국내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우량주라고 좀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시가총액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요. 물론 그에 견주고 있는 넷마블이라는 또 업체도 있지만 사실 이 국내 게임주는 저는 거의 독점 형태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코스닥에 있는 어떤 게임주들은 굉장히 뭐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2020년도 상반기에서 중반기쯤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한 번만 더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7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60만 원에서 57만 5천 원까지 크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약 익절을 해주시고 이 구간대에서 좀 재진입을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NC소프트는 그 외인들이 지금까지 매수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오늘 그 외인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네네. 이게 그 재료 손실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인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재 보시면은 사실 이런 최고점 찍는 종목들은요, 웬만하면 중간에 굉장히 그런 차익 매물이라든지 단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재료가 죽은 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죠. 예,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60만 원에서 57만 5천 원까지 네, 조정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매도하고 빠질 때 매수하란 말이에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NC소프트 내일 수익권 물론 정고점인 7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지만 내일 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는 좀 크다고 하세요. 그래서 57만 5천 원부터 60만 원 사이에서 재진입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도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우리 기술 투자요. 네, 우리기술 투자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10원에 30%요. 네, 2,810원에 그다음 비중은 30%인데요. 예. 네, 매수가보다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이슬이 전문가님과 통화해 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이 종목이 혹시 그 비트코인 시세랑 조금 관련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그런 걸. 일단 이 종목은요. 일단 예. 기업의 어떤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같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조금 잘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좀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지 뭐 추세 이탈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부터 굉장히 이 3,000원까지 지속적인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이 위를 올라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조금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증시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뭐 큰 수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상향 추세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 또 3,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도 시세 자체가 뭐 급락하거나 급상승하거나 그러한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고요. 그런 시세 같은 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서 비트코인 동반 급등 시에 이 종목도 그 이상 3,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보시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는 3,25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1차 목표가 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25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지금 여보세요? 네. 네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예, ABL 바이오인데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2,000원에 30%예요. 네, 22,000원에 비중은 30%. 이 종목도 좀 하락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빨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종목이 지금 살짝 매수가가 높으신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조정 줄 때 추가 매수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드려보자면 기술력이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고요. 일단 임상 시험도 지금 마쳤는데 그 결과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큰 호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유하셔도 나중에 이슈라든지 테마 한번 타면은 크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군입니다. 일단 특히나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월봉으로 좀 보시면 주봉으로 보실게요. 네,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25,000원에서 계속해서 17,000원대를 그리고 있는데 항상 잘 보시면은 이 25,000원을 크게 돌파하지는 못하지만 이 17,000원에서 25,000원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25,0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19,000원에서 18,5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목표가는 최소 이제 22,500원에서 25,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일단 익절하고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바이오가 네네. 어느 시기에나 조금 이렇게 반등이 될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면은 작년에 한 8, 9월 달에는 굉장히 한쪽 섹터가 뜨면은 다 같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별 이슈로 좀 가다 보니까 그 시기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섹터랑 상관없이 개별로서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일정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목표가로는 22,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전화를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0525님께서 저희에게 하트를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진약품이네요. 5865원, 5,865원, 5,865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영진약품 저희가 머니W에서 또 한번 들고 나와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위
위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어요. 5,880원의 종가는 형성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영신약품 더 잘 갈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주들이 이제 개별 순환매로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기 문제지 다시 한번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현재 우상향을 틀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구간이 일단 6,000원이고요. 이 6,000원만 이건 윗꼬리라서 이제 돌파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원만 강하게 돌파해준 다음에 이제 6,500원대만 안착한다면은 최고점까지 또 노려볼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 이후에 한번 급등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6,0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먼저 지켜보신 다음에 2차적으로 6,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진약품에 있어서는 6,000원을 넘는지, 6,000원을 돌파해서 6,5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882님께서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저희 걱정해 주셨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JW 신약 여쭤봐 주셨어요. 5,840원에 담으셨고 20%인데 5,840원이면 정말로 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JW 신약 오늘장에서 4,665원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래 보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일단 이 종목은요 5,800원까지 가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단번에 올라가기엔 굉장히 좀 무리수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돌면서 점차 올라갈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IT라든지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이 옮겨갈 때쯤에 한번 이제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식들이 굉장히 조금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수급을 받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 했을 시에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 4,350원대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지금 5,25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곧 또 이제 호재 있으면 5,000원까지는 충분히 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 조금만 추가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던지 아니면 아예 종목 교체를 하셔서 지금 주도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혹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5,200원 부분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약주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살펴볼게요. 6536님께서 삼성제약 여쭤봐 주셨어요. 우황청심이라든지 가스 명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4,520원인 상황에서 오늘 종가는 4,240원이네요. 그런데 비중이 좀 높습니다. 80%예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바이오주를 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차트로만 일단 굳이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국일재질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렇게 한번 최고점에 갱신하고 같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계속 등락률을 반복하는 종목군들은 최소 이제 단기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고점에서 파시는 전략으로 좀 단타 매매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이제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바이오주에 굉장히 좀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가 아니라 조정을 조금 더 크게 주게 된다면 이 4,000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 진행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안정적 이게 4,6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00원 부분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바닥을 다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작정한 날이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 볼까요? 2924님의 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주 샘코네요. 매수가는 7,680원에 비중은 30%. 콕 집어서 이슬이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샘코가 지금 6,070원이거든요.
네, 일단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군인데 일단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산업군 종목군이기 때문에 정부정책 지원만 나온다면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AS 종목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m코는 AS 시간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